안녕하세요. CNCF의 온프라밀 로드 밸런서 포로와 메럴 LB에 대해서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비교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CNCF의 랜드스케이프, 그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 중에 서비스 프록시라는 부분에 가면 CNCF에서 얘기하는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 메탈 LB와 그리고 포터가 있습니다. 메탈 LB는 사실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계속 있어서 저는 책을 준비를 하니까 원래 이걸 계속 썼었고 계속 디벨롭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올해 7월쯤에 포로라는 게 사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은 저는 사실 관심이 좀 많아요. 새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오늘 메탈 LB와 포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소개가 없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메가존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대부분의 IT 벤더, 꽤 많은 IT 벤더, 뭐 예를 들면 뭐 IBM, 시스코, 그리고 뭐 델 EMC 이런 곳에서 계속 온프라미스 관련된 기술 스택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저는 사실 쿠버네티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인프런이나 아니면 유데미 같은 곳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 또 IT 인프라 엔지니어 그룹에서 운영진으로 있으며 앤서블도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을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앤서블 관련된 책을 썼고, 쿠버네티스 관련 책을 제가 올해 낸다고 했는데 그게 일정이 좀 계속 안 맞아갖고 내년 3월에는 꼭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포터와 그리고 메탈 LB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럴 LB와 그리고 포럴 LB와 메탈 LB가 사실 저희는 엔지니어니까 기술적인 게 궁금하시겠지만 사실 기술이 세상을 지배를 100% 꼭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기술적인 영역을 우선 살펴볼 겁니다. 비기술적인 영역. 이는 어떤 걸까요? CNCF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포럴 LB와 그리고 메탈 LB에 대한 자료죠. 포럴 LB로 가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저희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GitHub. GitHub 한 50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짜로. 그냥 재미삼아, 베이징. 중국에 있는 뭐 자원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크런치 베이스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보는 비기술 영역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메탈 LB를 볼까요? 메탈 LB는 3,000개 넘는 스타를 받았습니다. 한 5배 정도, 6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헤드쿼터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시애틀이나 아니면 동쪽에 있는 워싱턴 이쪽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크런치 베이스드는 제품명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크런치 베이스라는 걸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걸까요? 크런치 베이스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내부 사이트를 보면 그 포로와 메탈 LB에 대해서 이 크런치 베이스드 랭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런치 베이스드 랭크라는 부분을 지금 다시 보시면 한 90배 차이 정도가 나죠? 90배 차이라고 하면 사실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숫자 단위로 다른 걸로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천만 원. 그리고 63억입니다. 90배 정도가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크런치 베이스 랭크라는 게 뭘까요? 크런치 베이스 랭크라는 거는 크런치 베이스 랭크 is the dynamic rank for the all entity blah blah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들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그래갖고 한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좋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걸로 봤을 때 포로와 지금 메탈 LB 같은 경우가 한 90배 차이가 났죠. 비기술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메탈 LB가, 그리고 스타 지수로 봐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죠. 그렇다면 사실 기술로서도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기술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영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포럴 LB 같은 경우는 리프 스파인 구조.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 부분이 좀 익숙해요. 뭐 리프 스파인 구조로 애들이 통신을 하고 뭐 BGP 통신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럴 LB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설치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이제 뭐 깃 사이트에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 즉 베어메탈이라는 얘기죠. 베어메탈 한번 들어가서 보면
requirement에 이제 BGP 관련된 얘기가 주로 계속 써져 있습니다. 사실 BGP 구성해도 됩니다. BGP를 구성하면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실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죠. 근데 간단한 테스트, 스몰 클러스터에서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어메탈이긴 한데 BGP를 쓰긴 좀 그런데? 그래서 위에 있는 recommendation, 헬름 차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헬름 차트를 좀 보면 네, 헬름으로 인스톨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L2에 관련된 설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L2로 이제 설정을 해서 포로 LB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탈 LB를 한번 좀 볼까요? 메탈 LB의 일단 구성은 똑같습니다. 스파인, 리프. 지금 TOR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부분을 스파인의 리프 구조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 2 그리고 BGP 동일한 그 기술 설계라고 사실 봐도 무방합니다. 설치는 어떨까요? 설치는 네. 장단이 사실 있어요. 헬름 차트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매니페스트로 설치를 하거나 장단이 있는데 헬름 차트도 편리하지만 매니페스트도 굉장히 편리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트로 지금 하게 되면 3단계로 해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즈로 하면 뭐 한 단계로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 뭐 어떤 그런 차이라서 특별히 뭐 기술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즈나 매니페스트를 선호하지만 헬름 차트를 사실 대부분 다 쓰시니까 헬름 차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L2 설정은 어떻게 할까요? L2 설정도 사실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자세히 보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Elastic IP라는 그 오브젝트를 따로 선언을 해서 포로 LB는 구성을 하고 메탈 LB는 기존에 있는 컨피그를 그냥 활용하는 그 구성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네, 사실 재밌는 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일단 포로에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우리는 메탈 LB와 비교해서 장단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장점은 엄청 많이 쓰고 단점은 엄청 많이는 아니고 한 가지 써놨죠. 이게 대부분의 이제 기술 장표나 이런 걸 보면은 자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수함을 얘기를 하고 타사 제품에 대해서 X를 많이 치는 거랑 사실 동일한데 이런 거를 대부분 어떤 때 하냐면 우리는 경쟁자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는 사실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안 넣었는데 우리는 1위 업체가 아니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사실 뭐 저희가 잘 아는 삼성 봅시다. 삼성이 메모리 업체로는 뭐 말할 나위 없잖아요. 글로벌 1위죠. 삼성이 뭐 메모리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뭐 킹스턴 뭐 지금은 잘 만들지도 않는 킹스턴 아니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 이런 걸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경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하지 않죠. 지금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 업체를 언급을 하죠. 그건 사실 본인이 시장의 1위가 사실 아니라서 그렇고 혹은 경쟁 수준이 조금 거기를 나가야 될 부분이라 사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포로는 이런 입장입니다. 메탈 LB는 어떤 재미난 점이 있을까요? 메탈 LB도 사실 되게 재밌는 점이 있는데 메탈 LB가 이거는 구글이 오너십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되게 독립적이야. 이런 얘기를 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구글이랑 관계없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소를 따라가면 그 구글 쪽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인데 메탈 LB가 인사이드에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소프트링크처럼 걸어놓은 건데 지금 구글 쪽에 있는 레파지토리나 메탈 LB 레파지토리나 동일한 링크를 따거든요. 기존에 지금은 0.9.4 버전인데 0.8 버전에는 레파지토리가 사실 구글 쪽에 있었어요. 구글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글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우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독립적인 프로젝트고 우리랑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련? 이라는 말이 메탈 LB에 써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상관없죠. 저희야 잘 쓸 수 있고 잘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실제 동작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동작을 보기 위해서는 랩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그리고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랩이기도 해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 랩이기도 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를 이쪽에 구성을 하고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이쪽으로 구성하는 이 랩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몇 번 발표를 해보니까 이 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하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저기 있는 부분을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베이그런트를 사용해서 베이그런트 업만 하면 똑같은 랩은 구성이 되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메탈 LB의 토폴로지를 일단 알아야 저희가 실습 랩을 하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탈 LB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사용자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파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들어가고, 서비스에서 파드로 그대로 들어가는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거의 하고 있고요. 네, 거의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탈 LB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메탈 LB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LB 기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드를 디플로이 해야겠죠? 그래서 파드를 디플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가 디플로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메탈 LB 공식 프로시저에 따라서 메탈 LB를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9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일단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디플로이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다음에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제 메탈 LB에 실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디플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0.9 버전부터 메탈 LB의 컨트롤러와 스피커가 통신하기 위해서 Security 설정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현재 상태를 좀 볼까요? 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현재 상태를 보면 지금 Creation Container Config 에러가 나는 거는 지금 아직 설정이 진행 중이라서 그런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탈 LB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메탈 LB의 그 IP 레인지, 엘라스틱 IP 같은 그런 개념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걸 config 맵으로 짜는데 제가 이미 짜놔서 그걸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포된 config 맵을 잠깐 보면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야물로 보면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192168 11부터 13까지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네요. 그러면 메탈 LB 서비스를 직접 디플로이 해 보겠습니다. 네, 메탈 LB 서비스를 디플로이 했으니까 이제 실제 배포된 서비스를 확인해 볼까요? 네, 11번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11을 접속해 보겠습니다. 192, 168, 1에 11. 네, 지금 현재 파드에 있는 이름을 리턴하는 엔진엑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리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피커와 그리고 컨트롤러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툴을 사용할 건데요. 쿠바테일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툴을 사용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 위에 창을 나눠 놓은 겁니다. 일단 조금 내리고 네, 지금 쿠바테일이 어디에 설치되도록 제가 짜둔 거냐면 USR 밑에 로컬 빈에 사용하도록 짜둔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제 쿠바테일을 실행해 볼까요? 네, 쿠바테일이 이제 감시를 할 겁니다. 컨트롤러는 빨간색, 스피커 4개는 각각 이제 색으로요. 네, 그걸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메탈 LB의 스피커도 잠깐 좀 띄워놓고 어떤 것들을 보는지 좀 지나가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네. 이 상태 그대로 조금 한 1분 정도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스피커는 주로 일을 하는데 컨트롤러는 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랩에서 보셨다시피 메탈LB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사실 이 그 랩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메탈LB와 포터는 동일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해보니까 네, 쿠바테일로 보셨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달라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다른지 포터를 좀 보도록 할까요? 포터의 일단 아키텍처를 봐야 돼요. 포터에 있는 트래픽 플로우를. 지금 포터의 트래픽 플로우를 보면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고 파드에 접근을 하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사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갖다 붙였습니다. 네, 복붙이라고 하죠. 네, 복붙한 거고 그만큼 포터와 메탈LB는 굉장히 흡사해요. 요게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일단은 IP는 당연히 다른 게 좋고요. 헬름 차트로 설치했다. 이 정도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이제 POC 결과 그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를 좀 보셨다시피 쿠버테일로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랩을 통해서 쿠버테일이랑 그리고 설치법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터의 기능 테스트를 해볼 차례입니다. 포터의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일단 파드를 디플로이 해야겠죠. 그래서 파드를 일단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네, 파드가 생성되고 있네요. 포터 같은 경우는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름 차트를 애드하고 그리고 헬름을 통해서 포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헬름을 통해서 포터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네, 헬름을 통해서 포트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이런 프로시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저희는 만들어 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성된 포트를 한번 볼까요? 네, 포터는 메탈LB하고 틀리게 디폴트 상태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디폴트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주지 않고 했고요. 포터 에이전트 그리고 포터 매니저 구조인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터도 실제로 그 IP 레인지를 좀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이미 짜둔 코드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 메탈LB 같은 경우는 컴피브 맵을 통해서 그걸 구현을 하는데 포터 같은 경우는 EIP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시성이 있고 괜찮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컴피그 맵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는 실제로 익스텐션 해갖고 익스텐션이라기보다 아웃풋을 야물로 받아서 IP 레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EI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겟만 하면 CIDR도 보여주고 몇 개를 사용하는지도 실제로 어사인 된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조금 강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EIP가 풀리지 않는 버그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 사용법? 지우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포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번 익스포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스포저 된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21번으로 익스포저 했습니다. 이 80번은 그 편의를 위해서 쉽게 하려고 80번으로 한 겁니다. 포트를 또 치면 좀 곤란하니까요. 곤란하다기보다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익스포저한 호스트 네임 이것이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쿠버테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테일을 제가 기존 과정에서 또 날렸기 때문에 다시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 좀 내리고 조정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네임스페이스로 기존에 쿠버테일을 썼다면 지금 포터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디폴트 상태에서는 그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포터라고 써서 할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어노테이션 자체 그 설정이나 그런 게 디폴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메탈 LB 같은 경우는 마스터에도 이제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포토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 설정이 사실 디폴트로 꼭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에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볼까요? 네, 1분 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금 메탈 LB하고 틀리게 에이전트들은 사실 특별히 로그를 남기는 게 없고, 포터 매니저만 열심히 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랩을 보셨다시피 네, 제가 원래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해갖고 이 부분을 좀 드렸는데, 메탈 LB와 그 지금 포터, 그러니까 포로 LB 같은 경우가 기존에 볼 때는 사실 동일해 보였었어요. 완전 동일하게 느껴졌는데 쿠바텔로 확인을 해보니까 동작 방식이 예,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랩 결과로 봤던 화면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지금 컨트롤러는 전체 디플로이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액티비티 로그를 생성하진 않고, 스피커들이, 즉 데몬셋으로 각 워커노드에 디플로이 된 스피커들이 그 많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메탈 LB 스피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구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포터 같은 경우는 실제 포터 에이전트, 데몬셋으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포터 에이전트는 딱히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모든 일들은 포터 매니저가 되게 열일하는 구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메탈 LB하고 포터를 비교할 때는 기본적인 동작은 되게 비슷한데, 쿠버네티스답게, 이 답게란 얘기는 그 쿠버네티스는 declare, 선언적인 방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뭐 혹은 기덥스 비슷하게. 그 기덥스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얘기는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 혹은 쿠버네티스 매니저가 어떤 거를 선언을 하면 거기에 맞게 스피커 혹은 에이전트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는 구조가 쿠버네티스답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는 거는 메탈 LB가 그거에 굉장히 흡사하게 동작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비기술적인 영역을 봤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인데, 비기술적인 영역으로 뭐 스타라든가 아니면 크런치 베이스드 랭크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현재는 메탈 LB가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올해 7월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시점에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를 쓴다고 하면 메탈 LB를 쓰는 게 사실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뭐 포로 LB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를 권장하고 싶은데, 약간의 그 동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L2, L3를 쓰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답게라는 부분도 메탈 LB가 훨씬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온프라미스 쿠버네티스 로드 밸런스가 필요하다면 메탈 LB를 쓰세요. 네, 지금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설정, 그러니까 L2는 되게 효율적인 네트워크라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든가 아니면 ARP 러닝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찾아야 되거나 싱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BGP도 어느 정도의 싱크가 있지만,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BGP 설계라든가 L3 설계를 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쿠버네티스의 제일 인기 있는 파트가 네트워크 부분이기도 해요.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서비스 메쉬,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부분이 어렵거나 다른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라, 제 생각에는 메탈 LB의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같이 얘기하셔갖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를 같이 얘기하면서 개발해 나가면서 같이 성장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제가 세션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네,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이니까 이제 한번 저에게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